네, 오늘의 히든카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그 전에 먼저 목표가 달성한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3가지 종목이 또 목표가에 도달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르르 왔어요. 일부러 노리신 건지. 김진환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영, LIG 넥스원까지 세 종목이 모두 방산 가네요. 네, 목표가 도달을 네. 합니다. 수익률도 어마어마하죠. 2자릿수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정말 알짜 수익률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아직 그 상승 흐름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거든요. 더 갈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더 갈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엔 지정학적 어떤 리스크가 절대 당장 해소되지 않겠죠. 홍해 사태도 아직까지 유지 중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유력 후보 대선 주자죠.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 이제 군사 어떤 분담금을 추가로 이제 부담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침공하게 내버려두겠다 이런 강성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전 세계의 군비 증강 이슈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엔 2031년까지 거의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순이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천공투만 팔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어떤 실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좀 내려오면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편입이 됐죠. 의료 수술용 로봇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시외에서도 또 상당히 또 강한 흐름이거든요. 지금 거의 전고까지 갖다 붙이는 그런 흐름인데, 고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수급입니다. 그 기관 수급이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전고점 근처까지 갔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여기서 좀 더 보시라는 건 조금 더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2차까지는 안 되고. 예. 네, 그래서 전고점 정도가 예. 당연히 저항입니다. 21,700원. 근데 여기를 내일 강하게 돌파해주면 당연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25,000원, 3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모멘텀인 어떤 그런 수급적인 어떤 이슈 같은 게 붙으면요. 근데 시장 상황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NDB와 실적 발표가 반도체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내일 만약에 이제 갭이 떠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갭 떠서 25,500원 정도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면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방산 쪽은 어때요?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완전 신고가거든요. 네.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거의 18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또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을 좀 어떨까 하고요. 네.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고는 저는 돌파할 거로 좀 봤었거든요. 1차 어떤 목표가를 말씀드린 거였고, 네. 그래서 전고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계속해서 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로 목표가 높여주셨고요. 온디바이스 AI로 관심받는 고영 역시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3개가 탁 달성하고 나면 오늘 또 이제 소개해 주실 종목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일단 키워드를 어디서 잡을까요, 전문가님? 이번 키워드는 또 HBM의 어떤 핵심 공정에서 잡아봤습니다. 반도체 사랑하십니다,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네, 들어보죠. 네,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근데 시장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셀온이 될지 아니면은 저희 생각보다 좀 더 강한 어떤 실적을 발표해서 더 상승이 나올지 그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좀 아래에서 잡으시는 전략 말씀드립니다. HBM 관련 이 섹터는 올해에 이어 이제 내년에도 이제 연간 40%씩 성장하는 그런 고성장 섹터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199억 달러, 즉 26조 5천억 정도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HBM은 아시다시피 이 D램을 수직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용량을 좀 확대한 건데
이 공정이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를 가져와서 이제 물리적으로 쌓기 때문에 이런 그 후공정, 즉 패키징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태까지 TC 본더와 같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강세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핵심 공정이 또 본딩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어떤 섹터를 제가 가져와 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HBM 지금 3랑 3E에서 주도권을 좀 하이닉스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배 이상 설비 투자를 늘려서 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 확장의 어떤 이슈가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여기에 이제 맞서서 2배 이제 확장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HBM 섹터의 어떤 장비 섹터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종 이제 퀄리티 테스트, 퀄 테스트를 거쳐서 이제 3월 이제 엔비디아 납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HBM3E 차세대 HBM이죠. 그 납품이 확정됐기 때문에 하이닉스 양 그리고 이제 삼성에도 납품하는 그런 HBM 장비 섹터를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 둘 다 놓치지 않은 이제 쪽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있는지 후보 종목들 살펴보시죠. 6가지 히든카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 종목 뒤집어 볼까요? 프로텍, 레이저셀, STI, TSK 홀딩스, TFE, 인텍플러스라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이 6가지 중에 김진환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STI입니다. STI 특별하게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솔직히 고민이 많이 했어요. 다 좋습니다. 프로텍도 그렇고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도 좀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리플로우 장비 쪽이거든요. 이쪽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PSK 홀딩스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STI 같은 경우에 한마디로 리플로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리플로우 장비가 뭐냐 하면은 PCB 기판에다가 반도체 칩을 이제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접합하는 그런 장비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요런 이제 접합 장비에 속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STI 같은 경우에 이쪽 리플로우 장비 쪽이 매출이 좀 살짝 좀 작습니다. 작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확장될 것을 저는 이제 본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 HBM3에 이제 이 STI의 리플로우 장비가 들어가는데 HBM3E에도 이제 공급이 지속될 걸로 이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CCSS라고 이제 원래 매출 비중이 여기에 이제 90%가 이제 가까이 되는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리플로우 장비 쪽, 즉 웹 시스템 쪽인데 이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HBM 섹터의 어떤 편입을 제가 좀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STI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에도 계속적으로 납품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삼성의 이제 HBM 이제 장비 납품 어떤 그런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감안해봤을 때 STI가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901억에 영업이익이 119억 나와서 컨센서스 67억이었는데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좀 부합을 좀 했고요. 이제 올해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매출도 4,690억으로 4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571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즉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숫자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정도 선을 제가 봤거든요. 34,000원 선. 근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혹시 반도체 쪽이 미장이 좀 안 좋으면 좀 내려가서 시작을 한다면 그 아래에서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4만 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일부러 좀 너무 아래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손절하셔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내릴 때마다 좀 추매하셔서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진환 전문가님의 이번 주 히든카드는요, HBM 쪽에서 찾아봤고요. 네. STI입니다. 계속해서 매출 전망이라든지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가져가시면서 꾸준히 눈여겨보실 종목이고요. 목표가 4만 원까지 잡아드렸으니까 분할 매수로 수익 더욱더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